이번 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부 혁신, 장애 극복과 공감, 그리고 확산 노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식약처가 자랑하는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사례 발표 직전에 부르는 노래 제목이 바로 국민건강지킴이송이라고 하는데요. 행사가 진행되는 이곳 오송이라는 지명은 통일신라말 농민관이었던 최치원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5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곳 오송의 기운을 받아 울려 퍼질 건강지킴이송과 건강지킴이송의 원곡 소나무, 모두 이 소나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이죠. 소나무 하면은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향기, 그리고 그런 모습, 이런 게 상징인데요. 우리 식약처가 국민 여러분께 한결같은 믿음을 드리는 기관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그럼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건강지킴이송에 이어 정부혁신 추진 현안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례 발표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제2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정말 오늘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여러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중고입니다. 3중고. 자, 샌드위치 데이고요. 오늘도 날씨도 굽고요. 또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들이 저희 식약처 요즘 사실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소개 올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그리고 식약처 포용혁신, 식의약품 안전벨트라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와 단속, 그리고 감독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식품과 의약품 많은 분야에 있어서 사실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식약처의 관리 품목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마트에 가면은 80%에 해당하는 품목이 저희 식약처 관할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공교롭게도 식약처의 업무는 안전벨트와도 정말 매우 흡사합니다. 안전벨트는 그렇습니다. 없어서는 정말 안 되는 존재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식약처가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식약처의 정부 혁신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정부 혁신의 장애 극복과 또 공감, 확산 노력에 대해서 정말 제가 혁신 담당자로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오늘 공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혁신 그 장애 극복, 그 이면의 이야기와 또한 공감하고 확산했던 그런 저희들의 노력,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식의약품 안전벨트로서 자리매김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먼저 그 이면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해 우리 정부혁신 5대 혁신 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필수 치료제의 국내 자급으로 희귀 난치 치료자의 그런 질환자의 치료를 앞당겼다는 그런 사례가 있겠고요.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성의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사례, 그리고 여러분 방금 들었던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통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우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대하는 여러 가지 불법 제품들을 저희 쏙쏙 잡아들이는 그런 사이버 조사단도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 단계, 통관 단계에서 정말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전자화된 그런 문서를 통해서 간소화하는 사례를 통해서 국민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를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모양을 보면 어떤 모양이 생각나십니까? 마치 발자국, 발바닥 모양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혁신은 걸음을 걷는 그런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걷는 정부 혁신이란 이름으로 걷는 이 발걸음이 정말 국민을 위한 발걸음인지 자,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정부 혁신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막상 들어보니 의견이 그렇습니다. 대체로 무관심, 또 혁신에 대한 거부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헛수고 아니냐, 그리고 리더의 관심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으며 야, 했더니 뭐 아무 성과도 없다더라 하는 그런 허무한 그런 부정적인 견해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실무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재원금 감당하는 거 바쁜데 또 무슨 혁신이에요? 아, 정말 귀찮아 죽겠어요. 솔직히 저 별로 관심 없거든요. 제발 좀 그냥 재원금 감당? 네, 그냥 좀 내버려 달라고 하네요. 자, 어느 주무관님의 또한 의견입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적 혁신이에요? 그거 매번 정부 출범 때마다 내보는 슬로건 같은 거 아니에요? 정부 3.0, 열린 혁신, 정부 혁신 뭐 크게 다를 거 없잖아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차피 또 바뀔 텐데요 뭐. 네, 그리고 또 연구관님의 솔직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혁신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해봐야 혁신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는데요. 이분께서 정부 혁신 담당자만 좋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부 혁신 담당자인 저도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께 감히 정부 혁신을 하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느낀 점도 많고 담당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그 여정을 한번 걸어가 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 요인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없이는 좌절 없이는 또한 성공도 없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하나하나 저희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우선 먼저 관심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고 또 내부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우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인을 위해서 애인의 마음을 얻듯이 정성을 담아서 모든 그 과정들을 내부망을 통해서 투명하게 올리는 그런 과정을 갖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2D로서 그냥 움직이는 그냥 평면의 화면이 아니라 애니메이트 GIF 파일 활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움짤 화면들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보시면 공문의 표제와 또 그리고 머리글에 이렇게 움직이는 정부혁신 BI를 표출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식약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정부혁신 트리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선 먼저 첫 번째 멤버인 저희 기획조정관님 앞에 계신데요. 사실 지난해 우수 경진대회 때 국장급으로는 유일하게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멤버인 우리 정부혁신 담당관님이신데요. 모든 과정을 또 총괄하시고 모든 정부혁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리고 저는 보시는 바가 직접 또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열정을 갖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이 정도면 환상적인 트리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이제는 박수 받는 일 아닙니다. 저희 솔직한 내부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클라우드 온난화 환경이 바뀌면서 자유 게시판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완전히 익명성이 제공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누가 썼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시판을 보면 정말 정부혁신 지난해 부서평가에 좀 더 기일을 맞춰내달라라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도 좀 상심도 되고 낙심도 됐습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좀 했습니다. 정말 이 순간을 통해서 직원들의 가감없는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겸허히 수용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지난 3월 정부혁신 워크샵 때 또 게시판이 들썩거렸습니다. 야, 그거 정말 꼭 가야 되냐? 야, 정말 일버리기 하라면서 도대체 뭘 또 하라는 거냐? 그리고 보여주기식 워크샵, 그게 안 하는 게 혁신이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워크샵을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정말 꼭 가보니 좋았다라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가 정보문 포털 초기 화면에 상상 발전소라고 하여서 상시적으로 모든 그 직원들의 의견을 제한제도를 활성화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고요. 또한 상상 지식 등록의 날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놔서 그야말로 상향식 의견 수렴의 창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부 소통과 연계한 직장문화 조성 사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 하나로 본부 지방청 간의 영상회의 활성화 사례입니다. 지방청에 그러한 우수한 사례를 본부에서 적극 수용하고 또 그리고 행안부에서 모범 사례로 등재됨으로 인해서 또 정례적인 영상회의를 통해서 이거 사실 수입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이 지방청이 있고 수입지분 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 회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영상회의를 통해서 정례화하고 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한 본부와 지방청, 공공기관의 청년 문화가 확산된 사례입니다. 지방청의 사과나무, 청렴 서약 사과나무 우수 사례를 상상발전소를 통해서 제안했을 때 이를 본부에서 수용하고 감사 담당관실에서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부에서 또 개최도 하고 또 이를 공공기관에 확대함으로써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부 소통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소개 올리면서 우리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혁신은 공감하고 또 이를 수용하고 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포용혁신이 우리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부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소통 없이는 혁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 이어달리기라는 자체 행사를 가졌는데 이는 정책 아이디어 타임을 또한 가져서 이 세 가지의 모든 순서들을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강사를 활용한 자유주의 혁신 특강, 그리고 상향식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제안, 주니어 보드, 멘토 멘티간, 그리고 퇴임을 앞두신 그런 공직 선배님들의 공개 덕담을 듣는 시니어 보드의 순서, 이를 통해서 훌륭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 그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퇴직을 앞두신 선배님의 그런 실패담과 경험담을 듣는 사례, 또 막 이제 입사한 새내기 직원의 공개 제안도 듣고요. 또 그리고 WHO 파견관이자 내부소통 전문가의 위트 넘치는 그런 특강을 통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주니어 보드라고 하여서 상향식 의견 수렴을 했던 사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년 남짓된 직원인데요. 상사 앞에서만 서면 막 떨리고 주눅 들고 제대로 말할 수 없고 보고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자 일명 원더우먼 자세로 자신감 있게 자세를 취하고 또 그리고 앉아서 일어서서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소통 테이블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스탠드형 소통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앉고 일어서서 차등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서서 이와 같이 소통하며 결제를 주고받는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자, 일석삼조라고 하여서 또 공감이 확산을 낳는다는 사례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누구나 워크샵은 합니다. 워크샵이 지난 3월 열린정부 주간 특별히 저희가 워크샵을 지방에서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의식의 딱딱한 그런 주제가 아니라 이쪽 전북 남원의 특별 초청 연주, 문화 체험도 갖고 또 분임 토의도 갖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식약처의 발전 방안 또 정부 혁신에 대한 특별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 날에는
정부혁신 그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인 전북 완주군을 찾아서 혁신 사례를 직접 듣고 또 소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와 연계한 정책 홍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홍보도 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세 가지의 행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세 가지 유형이 아니라 하나를 통해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것이 사실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제가 행사를 소개해 올렸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행사를 해야만 꼭 정부혁신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모여야 되고 뭔가 공감하려면 전파해야 되는 것이 정부혁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모순점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의 불평처럼 야, 이거 또 일 만드는 게 혁신 아니냐? 이게 무슨 혁신이야? 이런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혁신의 굴레는 사실상 이렇게 꽉 막힌 전국처럼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스브릭처럼 원망과 질타는 뒤로 하고 무관심과 혁신 거부감은 헤쳐나가면서 또 그리고 헛수고라는 막연한 비판과 판단의 굴레를 벗어나서 헤쳐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 아닐까. 비록 어렵더라도 함께 가는 길, 그게 정부혁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식약품 안전벨트로서 우리 식약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잘 차려진 밥상이 있습니다. 이 밥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식약처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정말 차려진 국민을 위한 밥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수고와 땀방울은 어디론가 가고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이슈와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희석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전벨트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팎의 모든 위험 요인들, 장애 요인을 부수고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 정부혁신을 이어가고자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혁신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일,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기본에 충실한 미션을 다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식약처의 미션은 그렇습니다.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입니다. 자, 혁신 따로 업무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때에 정부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제가 처음에 운운했습니다. 안전벨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벨트의 존재는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얼마 전 후쿠시마산 일본산 수입 금지에 대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를 했죠. 1차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꿋꿋이 자기 업무를 다할 때에 역전에 성공하는 놀라운 쾌거를 얻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한 그 높은 유럽의 벽을 뛰어넘어서 유럽에 우리의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이후에 화이트리스트 등재로 한국산 의약품이 수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놀라운 쾌거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자기 업무를 할 때 그리고 적극 행정을 한 그런 사례를 또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안전벨트 한번 식구를 볼까요?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 가치는 불행에서부터 역경에서부터 위험에서부터 그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식구 보시면 나의 안전은 오직 그대를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벨트, 저희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안전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식약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위하고 참여와 협력, 그리고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정부혁신의 정도를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식약처의 정부혁신의 장애 극복과 확산 노력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준비한 수고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